예, 안녕하세요. 짱 FPV 류장효입니다. 그 베타 플라이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진작에 만들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요 베타 플라이트를 설정을 하시려면 그 베타 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가 환경 설정이라는 뜻이죠. 요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 크롬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베타 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로 검색을 하면 처음에 뜨는 페이지가 이제 릴리즈 페이지죠. 이 릴리즈 페이지로 들어가면 현재 그 컨피그레이터 설치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각자 이제 본인에 맞는 그 OS 체제, 운영 체제 버전에 맞는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win32.exe라고 돼 있어서 많으신 분들이 뭐 32비트용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64비트하고 관련 없습니다. 32비트나 64비트나 다 이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를 하셨고 이제 컴퓨터에 실행을 하시죠. 자, 이제 그 기체 FC 보드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CP10X, STM, USB VCP 드라이버. 이 두 가지를 설치를 다 하시면 USB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비는 여기 그 마우스를 대면은 바로 그 설치 홈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먼저 한번 지금 현재 기체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했죠. 연결을 하면 이제 뜨는 화면인데, 처음 화면인데, 여기 주의할 게, 여기 자이로 스코프, 그리고 가속도계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보드가 불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여기 로고 보기가 있어요. 로고 보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그 현재 요 컨피그레이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뜹니다. 네, 뭐 포트가 열려서 현재 보드가 여기 마텍 보드거든요. 마텍 F4 기체 이름이 어떻고 아밍이 비활성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가 뜨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문가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메뉴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전문가 모드랑 활성을 꺼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게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이거 펌웨어 베타 플라이트 3.3.1 타겟은 MKF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그 컨피그레이터 10.2.0 현재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여기 CLI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버전이라고 쳐보십니다. 버전이라고 치면 현재 보드에 지금 펌웨어가 베타 플라이트 마텍 405 3.3.1 버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보드에 어떤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지 버전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요 이제 버전을 더 올리고 싶으시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3.3.2거든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설정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 뭐 새로 이제 그 조립하신 분들은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설정을 하고 이제 펌웨어 이제 업데이트만 하실 경우에는 그 기존에 설정된 것들을 일단 저장을 좀 해 두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쓰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diff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dump하고 있는데요. 자, diff하고 dump의 차이는 diff하고 dump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diff는 differ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에서 이게 본인이 어떻게 설정을 해서 바뀐 값들만 이제 리스트를 뽑아주는 게 diff고, dump는 지금 현재 그 보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설정을 다 풀어줍니다. 왜 덤프가 어떤 말이냐면, 그 덤프 트럭 있죠, 덤프 트럭. 덤프 트럭이 이게 다, 덤프를 올려서 안에 그 적재물을 다 밖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덤프인데, 덤프는 이제 모든 걸 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덤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저장하는 거는 diff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diff를 써서 하면은 이게 디폴트에서 지금 바뀐 값들만 지금 나와요. 요거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 그 펌웨어로 바로 넘어가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베타 플라이트 3.0부터 이제 바뀐 명령인데 bl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트로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트로드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bl 하고 엔터. 자, 보시죠. 그 우측 상단에 dfu라고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컴포트에서 dfu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펌웨어 플래시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마텍 F4죠, 그죠? 마텍 F4에 제가 현재는 3.3.1인데 3.3.2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칩 완전 삭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펌웨어 로드 해서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펌웨어 플래시 요 버튼이 지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플래시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제 기존 펌웨어를 삭제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컴퓨터로 연결이 돼요. 펌웨어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다시 컴퓨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누르면 자, 다시 이제 들어갔죠. 기우는 거는 지금 현재 기체는 지금 앞쪽으로 기울었는데 얘는 우측으로 좀 기울어서 이게 지금 디포트 값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보드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자, 일단 자, CLI 창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이제 설정했던 파일을 아까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장했는 파일을 자, 열어볼게요. 자, 요거 저장했는 파일,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자, 이 창에 이 명령 치는 창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브. 이 세이브를 안 해주시면 설정이 저장이 안 돼요. 세이브를 하시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체가 앞으로 기울어졌죠? 자, 이제 그 설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맨 처음에 할 거는 요 메뉴 순서대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맨 처음에 할 거는 가속도계 교정. 근데 그 거의 이제 대부분 펌웨어가 바로 그 FC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펌웨어가 이제 거의 최신 버전이나 최신 버전 바로 이전에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보통 수평이 맞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뭐 좀, 여기 값이 좀 틀어졌다거나 할 때는 요 교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일단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포트입니다. 포트인데, 그냥 포트에 이제 RX를 잡아주는데, 요거는 수신기 포트를 잡아주는 건데, 원래 이제 그 FC를 최근에 이제 구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RX가 체크가 돼 있어요. 이제 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UART2 2번에 지금 체크가 돼 있고, 이게 이제 주로 그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텍 보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에스퍼스 그하고 4.5V 그라운드 요 세 개 단자에 지금 그 수신기가 연계되어 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UART 2번에 요게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고 만약에 이게 그 UART 2번으로 해서 이게 수신이 안 되면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네, 그게 동시에 여러 개를 체크하시면 안 되고, 한 개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쓰는 그 코드 커터는 전부 코드 X입니다. 코드 X. 이건 뭐 건드리실 거 없고, 여기 밑으로 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요, 그 자이로 샘플링 모드 활성화. 여기 32kHz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체크하는 건데 체크 없으면은 최대치가 이제 8K고요. 체크를 하면 32K. PID도 32까지 가능한데 마텍은 16K까지만 가능하죠. 이게 이제 그 자율로 샘플링하고 PID 루프 주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그 자이로 샘플링 업데이트 주파수가 32kHz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체를 움직이면 이런 속도로 지금 움직이는데 요거 32K 모드를 끄고 얘를 2K로 맞춰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붐 뜨다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느끼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값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제어하는데 어떤 이제 평균값을 내면서 이제 오차를 좀 더 줄이게 되면서 비행성이 더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FC 보드가 이걸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만 이거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요거의 자이로 업데이트 주파수 PID인데 그 PID는 절대 자이로 업데이트 주파수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계는 요게 체크를 꺼버리면 무조건 그냥 아크로 모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 앵글하고 호리즌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이제 기체 뭐 테스트 할 때 육안으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체 이름을 적어주는 거는 나중에 이제 OSD 화면에 뜨게 하는 거. 근데 수신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종류를 보면 PPM, RX,
그다음에 시리얼 기반 수신기 PWM RS, MSP RS, SPI RS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시리얼 기반 수신기입니다. S버스. 이것도 종류가 많죠.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종류가 그 PWM, PPM, PCM, S버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PWM, PPM, PCM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PWM은 그 채널당 한 채널당 한 개의 선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채널을 사용한다고 하면 수신기에서 그 FC로 들어가는 선이 8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좀 난잡해지죠. PPM하고 PCM은 그 한 개의 선으로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이제 동시에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밑에 것도 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이게 붙이는 명칭이 좀 달라서 이렇게 지금 붙여놨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후타바나 FR스카이, 타라니스 이거는 지금 S버스를 쓰고 플라이스카이는 I버스, JR 조정기는 X버스, 멀티비, 그다음에 그라우포너는 SUMD, SUMH, 그다음에 그런 크로스파이어도 있고요. 최근에 그 타라니스에서 F포트라고 있는데 F포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S버스 사용하는 타라니스 S버스 수신기는 그 텔레메트리 그 채널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는데 요 그 F포트는 텔레메트리하고 S버스를 한 개로 통합한 겁니다.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수신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SPIR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SPIRX 요게 그 마텍 F411 411원인데 이게 보면 그 수신기가 FC에 내장되어 있어요. 별도로 뭐 납땜을 하는 게 아니라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시리얼 RX는 이렇게 그 UART를 이용해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외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이게 통신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SPI라고 하는 거는 그 FC 보드 안에서 이게 통신이 되는 겁니다. 맨 그 다른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을 이제 몇 가지 활성화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거의 쓰는 거는 소프트 시리얼은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UART가 그 포트 탭에 보면 마텍 같은 경우는 UART가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럼 5개 RX하고 TX를 이제 TX 5개, RX 5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소프트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 UART 포트 외에 또 추가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여기 마텍 보드에 보면 우리가 그 지금 쿼드코프터이기 때문에 그 모터는 지금 4개만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S1, S2, S3, S4 이렇게 4개가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S5번, S6번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그 모터를 6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실제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S5번하고 S6번은. 그래서 요 S5번, S6번을 그 UART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법은 이게 뭐 마텍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 시리얼을 활성화했고 이 소프트 시리얼 활성화해야지 그 포트에 요게 생성이 됩니다. 요건 뭐 조금 복잡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 출력이
보시려면 텔레메트리, 그리고 LED 사용, OSD, 다이나믹 피터 이렇게 했는데, 그 최근에 뭐 ESC 센서 같은 경우 지금 연결된 요 기체 말고 제가 좀 다른 기체는 요 ESC 센서를 지금 활성화 해놨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요즘 키스나 이제 BLE 32 같이 32비트 그 변속기 같은 경우에 그 변속기 자체에 이제 텔레메트리를 이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ESC가 좀 정확합니다. 그 기존의 뭐 FC 보드에서 뭐 커런트 센서, 그냥 전류 센서 값을 뭐 읽어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보정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 변속기에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값을 읽어 오는 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능이 있는 것들은 요걸 꼭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샤 그 비콘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그 변속기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D샤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건데, 그 모터 이제 회전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모터 소리를 그 그러니까 비트음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변속기에서 따로 별도로 비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BLE에서 변속기 그 비콘을 음량하고 그 몇 분 뒤에 이 비콘이 활성화되는지 요거 두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여기 이제 비콘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우측편에 ESC 모타 기능인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변속기에서 모타로 이제 보내는 그 신호 프로토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변속기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단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프로샷은 좀 D샷 다음에 나온 거라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숫자가 1200, 600, 300, 150인데,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이 프로토콜 그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멀티샷은 그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아날로그가 좀 더 좀 부드러운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이제 0과 1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값이 이제 정확한 값이 이제 계속 나가는데, 또 그만큼 그 0과 1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신호가 가기 때문에 어떤 신호의 그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싱크나 뭐 디싱크라고 그 모타가 갑자기 뭐 회전을 멈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요게 디지털 프로토콜에서는 가끔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아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D샷 1200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버그가 있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날로그 선택했을 때만 모터 PWM 주파수가 뜨는 건데, 디지털로 선택하면 그게 안 뜹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좀 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터 스탑이라고 이거는 그 아밍을 처음에 넣었을 때 모터를 이게 스탑을 안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공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모터 스탑을 넣으면은 이제 회전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터 공회전 스로트 값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는 좀 달라요. 아날로그를 선택을 하면
그 최소 슬로트, 최대 슬로트, 그다음에 최소 명령값 지금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각 그 변속기마다 여기 그 슬로트 범위, 그러니까 ESC 값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1020에서 2000까지로 이렇게 범위를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범위를 정할 필요 없고 이제 공회전 값이라고 있습니다. 공회전 값. 요거는 그 그러니까 에어 모드를 넣든지 아니면 모터 스탑 기능을 꺼서 공회전을 시켰을 때 이 최초에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로틀 범위가 1000에서 2000이면 그 범위가 이제 1000이잖아요. 그게 이제 퍼센트로 되는데 5.5% 하면은 1055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터 스탑 기능을 끄고 아밍을 딱 넣어버리면 이게 모터 스로틀 값이 1055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에어 모드를 따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모터 스탑을 넣고 에어 모드를 놓으면 요 값이 이제 공회전 하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보드 및 센서 정렬인데 요게 뭐죠? 만약에 보드가 요 같은 경우는 요 화살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방향이 그 정면입니다. 정면인데 제가 이걸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돌렸어요. 보드를 돌려서 이제 배치를 해서 조립을 했다 하면 그 돌린 값을 이제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자 보면은 이거 방향이 있죠. 방향이 지금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려놨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롤하고 피치는 거의 뭐 돌릴 일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보드를 그 윗면하고 밑면을 뒤집어서 180도 뒤집었다고 하면 그건 뭐죠? 뒤집으면 피치를 180도 줘도 되고 롤을 180도 줘도 되고 막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밍입니다. 아밍은 그 처음에 그 아밍을 딱 걸려고 하면은 기체 그 기체 각도가 요게 기본이 25도로 되어 있어요. 25도. 2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아밍이 이제 걸리지 않도록 이제 해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180을 주게 되면 기체가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도 이제 아밍이 걸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SSI는 그 신호 강도인데 이거는 그 RSSI를 지원하는 그 수신기여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타라니스 XSR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RSSI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SM하고 SM 플러스 수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거 RSSI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텔레메터리 기능이 있는 수신기가 RSSI 그 신호를 보내주면 그 조종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OSD 고글에 있는 OSD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기능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빈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재부팅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파워하고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하고 전류 소수는 이거 온보드 ACC하고 ESC 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보드 ADC는 전압은 거의 뭐 변속기나 이 보드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온보드로 쓰시면 되고, 뭐 무슨 얘기하면 그 FC의 그 V벳 단자로 이제 그 전압 소수를 이제 받거든요. 받으면은 그 이제 전압 값을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 보드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 측정 소수는 이게 그 온보드 가상 ESC 뭐 MSP 뭐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ESC 그 텔레메트리 기능이 있는 그 변속기면 ESC 센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닌 경우는 그 온보드 ADC 해서 그 FC 보드에 커런트 센서로 어떤 그 변속기에서 올라온 그 전류 값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마테보드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그 RSSI 단자가 있고 옆에 그 커런트 단자가 있어요. CURI 하는 거. 이 커런트 단자에 그 변속기에 그 커런트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변속기나 PCB, 그 파워보드에 그 전류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 전류 센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출력 값을 여기 FC 커런트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온보드 ADC에서 전류 값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변속기나 PDB나 전류 센서가 없으면은 이 값은 뭐 읽을 수가 없고 그냥 가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가상은 근데 정확하지는 않고 참고적으로만 어떻게 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량으로 해서 뭐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가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 PID 튜닝은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수신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신기 현재 이제 조정기가 지금 켜진 상태고, 바인딩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 로우 피치, 요 스로트, 일단 요 4개만 보실게요. 현재 값이 로우 피치 요는 전부 다 이제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1500으로 되어 있고, 스로틀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설정하시기 전에는 요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중립 값이 1500. 제가 일단 스로틀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최고로 했을 때 2000. 최소 1000이고 최대가 2000. 그리고 중립이 1500입니다. 롤도 1000에서 2000, 중립은 1500, 피치는 1000에서 2000, 1500. 자, 요도 1000에서 2000, 1500 딱 맞죠?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값들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최소 1000, 최대 2000, 중립이 1500이 안 돼 있으면 그 조정기, 본인 조정기에서 그 채널 설정에서 값을 미세 트림, 서브 트림, 서브 트림으로 해서 중립값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최소 최대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지 밑에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가 스틱을 움직이면 얘가 돌잖아요. 여기 중립이 가 있지 않으면 얘가 기체가 막 돕니다. 이건 다 이렇게 1500, 1000을 맞춰주시고, 그 전에 이제 사실 해야 될 거는 채널 맵인데요. 이게 TAER1234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조정기 채널이 이게 T가 스로틀, 여기 설명이 있죠. TREAE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로틀, 롤, 피치, 요
요게 채널 1, 2, 3,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기 채널에 설정된 게 조종기의 그 채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채널 1번이 스로틀로 돼 있고 채널 2번이 롤이고 채널 3번이 피치, 채널 4가 요렇게 지금 설정해 놓는데 요게 만약에 본인이 조종기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게 TEAR 이렇게 직접 쳐놓으시면 돼요. TEAR이죠. 이렇게 쳐놓으셔도 되고 자, 에페아 스카이 푸타바 이거는 선택하면은 이게 저랑 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스태프 이거에 뭐지? 스펙트럼 이거하고 같게 돼 있네요. 이거는 조종기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조종기 기본 설정이 제가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맞춰놓은 그리고 그 RSSI는 사실 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그 타란스 같은 경우에 채널 16짜리를 사용하고 그 XSR 수신기 같은 경우에 채널이 16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 로우 피치 요 스로트 요 4개가 지금 채널 1, 2, 3, 4로 들어가거든요. 채널 1, 2, 3, 4고 그 다음부터는 옥스 1, 2, 3, 4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채널 16번이 뭐냐면 16에서 요 4개 채널을 빼버리면은 옥소 12죠. 이 옥소 12가 채널 16이 됩니다. 채널 16이 옥소 12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채널에다가 지금 RSS를 지금 잡아준 거고요. 이게 XSR을 전에 사용했었는데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이게 바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틱 낮음 한계값, 스틱 중립값, 스틱인데 자, 이 스틱 낮은 한계값이 뭐냐면 여기 물음표에 딱 마우스 대보면 설명이 나오죠. 여기 명령에는 민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로틀이 지금 최저값이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제가 최대로 낮췄을 때 이제 채널 값이 1000이거든요. 그러면 요 스틱 낮음으로 설정된 요 값보다 이 스로틀 값이 더 낮아야지만 아밍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스로틀을 올렸잖아요. 올린 상태에서는 이게 아밍을 걸면은 아밍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 값을 이제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틱 중립값, 스틱 높음,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스틱 높음도, 1950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 높은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RC 데드밴드하고 요 데드밴드가 있는데, 데드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범위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중립을 놨을 때 1500에 다 가 있는데, 이제 1500에 안 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가 지금 스틱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값이 변화한다면, 내가 실제로는 1500을 값을 주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기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양만큼 여기 값을 넣어주면 얘가 그만큼의 움직임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짐벌을 바꿔서 지금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수신기하고 짐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지금은 정확한데 제 기존에 사용하던 게 좀 차이가 나서 제가 3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수신기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드 설정인데 이 모드 설정은
이게 먼저 그 조정기에 채널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자, 수신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그 이게 옥스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다 기본 값이 이제 중립 상태 1500에 다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에 가 있지 않는 것들이 제가 지금 핸들을 따로 설정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스1에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조정기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옥스1이 아니고 이제 채널 5번으로 됩니다. 채널 5번에다가 제가 아밍을 지금 활성화 시켜놨거든요. 자, 키를 넣으면 값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 옥스1의 아밍은 지금 조정기에 일단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모두 설정하기 전에. 그래서 채널 5번에다가 제가 아밍을 설정해 놓고 키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채널 2번은 제가 모두 지금 앵글, 호리즌, 아크로 이렇게 지금 3단으로 지금 해놨고요. 그러면 채널 3번은 옥스 3번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옥스 4번은 제가 에어 모드를 활성화할 때 이 키를 지금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지금 3번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3번은 지금 부조로 작동으로 지금 설정해 놨고, 자, 6번, 4번,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이 조정기에서, 근데 각 채널에다가 어떤 키를 할당하는 겁니다. 뭐 2단 토글도 있고, 3단 토글, 뭐 돌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키를 미리 할당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설정해서 요거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옥스 1번, 그러니까 채널은 5번이죠. 채널은 5번이고 옥스 1번입니다. 옥스 1번에 제가 아밍을 지금 키를 설정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그냥 똑딱을 설치해요. 그래서 올리면 지금 요거에 내리면 지금 요게 지금 1500에 있고 올리면 이렇게 값이 지금 2000에 가 있거든요. 이 키를 움직여 보시면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보시면 지금은 내리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그 옥스 1에다가 아밍을 일단 설정을 하겠다 모드를. 그럼 범위 추가를 눌러서 이거 제가 옥스 1에다가 넣겠다. 옥스 1에다가 아밍 키를 할당을 해놨습니다. 조종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중립인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옮기죠. 키를 넣었을 때 이렇게 딱 걸려야 됩니다. 막대가.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앵글은 옥스 2번의 최저값으로, 호리즌은 옥스 2번의 중간. 아크로는 따로 설정한 게 없습니다. 설정이 안 됐으면 무조건 아크로예요. 그래서 자, 채널 2번에 제가 지금은 지금 이렇게 채널 2번을 같이 설정해도 걸리는 게 지금 앵글에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앵글로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요거를 2단으로 바꾸면, 자, 이제 걸리는 게 호리존에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3단으로 바꾸면 둘 다 안 걸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걸리면은 아크로가 되는 거예요. 2, 1, 2, 3,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동시에 이제 그 채널을 같이 이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단 스위치 때문에 1단, 2단, 3단에다가 각각 다른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에어 모드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요즘 이제 D샵 그 쓰면서 많이들 쓰는 게 이제 터틀 모드라고 있죠. 거북이 모드. 그 기체가 뒤집어졌을 때 얘를 이제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인데 그게 정식 명칭은 지금 플립 오버 애프터 크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립 오버. 이제 충격 후에 뒤집기 하는 그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채널은 하나 조정기에서 잡아주고 모드에 이렇게 스위치를 넣으면 딱 걸리게 해놨으면 일단 아밍을 끈 상태에서 이 기능을 넣고 아밍을 다시 올려요. 올려갖고 이제 스로틀이나 이렇게 스틱을 조작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기체가 돌거든요. 그러면 다시 디스아밍하고 얘를 비활성화하고 다시 아밍을 걸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밍이 되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모드 설정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PID 튜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PID 튜닝 다시 가면 PID 튜닝입니다. 그 베타 플라이트 3.3 프로미어 3.3부터는 여기 좀 바뀐 게 기존에는 그 프로파일은 3개 그대로고 레이트 프로파일이란 게 기존에 3개였는데 6개로 늘었어요. 이게 프로파일하고 레이트 프로파일하고 차이가 뭐냐면 프로파일은 PID 부분이고 레이트 프로파일은 RC 레이트 스프레이트 하고 RC 엑스포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거는 각각 따로 이렇게 3개, 6개니까 3, 6, 18, 18개인가요? 18개의 설정을 미리 이제 해둘 수가 있죠. 근데 뭐 보통은 이제 한 개만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기본 값입니다. 이게 그 정X 기체거든요. 정X 기체에서 제가 뭐 이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값인데 아주 좋아요. 진동도 없고 아주 괜찮습니다. 레이트는 일단 그 PID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P는 비례적분 미분이라고 하는데 P는 뭐냐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체를 날리는데 이제 날리면 이제 날려고 하는 그 추진력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고 그 I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 직진을 하는데 그 기체가 똑바로 안 가면은 그럼 I 값을 좀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스로틀을 이렇게 급하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기체가 좀 기우뚱한다. 그러면 이제 I 값을 올려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P를 먼저 잡고 P를 잡는 거는 이제 그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그 오버슈트라고 기체가 떨어요. 이게 너무 이 목표치를 넘어섰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 기체가 이제 뜹니다. 약간 뜨는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올려주시면은 아마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똑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I 값을 올려주고, D라는 거는 그 댐퍼입니다. 댐퍼라서 기체가 어떤 프로봇이 갑자기 이제 스로틀 정지했을 때 이게 기체가 떨린 증상이나 뭐 기체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제 D값을 좀 올려주면 되고요. 이제 프로봇이가 좀 생기면은 D값을 낮춰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동이라서 많이 줘버리면 꽉 잡는 거고 이제 적게 주면은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트인데 이게 IC 레이트는 우측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롤 피치 요 각각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 웨이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이 값을 값을 내리면 이 값들이 전체 다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레이터라는 거는 이게 이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울기. 뭐냐면은 이게 이 값이 아마 0.5가 기본인가? 이게 기울기가 올리면은 쭉 올리면은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고 이 끝으로 갈수록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정기 스틱을 한번 움직여. FP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게 움직여 볼게요. 이게 롤을 움직여 볼게요. 자, 우측으로. 자, 이게 조금 제가 조금 줬잖아요. 조금 줄 때는 이게 각도가 많이 안 변하고, 자, 끝까지 탁 올리면 급하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비행 하실 때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기체가 이제 스무드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팍 도는 플립하게 되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슈퍼레이터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 0.75 정도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웨이트는 어떻게 맞추냐면 사실 요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보면은 지금 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스틱을 움직이면 얘가 지금 돌잖아요. 여기서 제가 롤을 실제로 비행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180도를 탁 돌렸을 때 자, 자, 자. 이게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제가 맞추기는 그 실제보다는 조금 더 돌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딱 쳤을 때 조금 더 돌아가잖아요. 이 정도 맞춰놓으니까 거의 실제는 이렇게 180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트는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PID에 이어서 피트 설정이 있는데 PID 옆에 보면 피트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베타 플라이트 3.3 같은 경우는 그 3.3.2죠. 3.3.2부터 자, 이제 그 피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피트 설정에서 지금 베타 플라이트 3.3부터는 그 바이쿼드 펄2라는 그 피트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아시면 좀 어렵고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D텀 로패스 피터는 그 PT1으로 PT1이 좀 거칩니다. PT1이 거치고 바이쿼드는 좀 부드러워요. 대신에 이제 바이쿼드가 좀 지연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그 PT1은 일정 구간만 피터링을 해주는데 바이쿼드는 전 윤역에 이제 관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되지만 부드러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PT1이 기본인데 PT1으로 해서 모터에 이제 진동이 온다고 하면 바이쿼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줄여서 BQRC2라고 하는데요. 그 BQRC2 피터를 설정하려고 하면, 자, 이제 그 자이로 노치 피터 1, 2, 그다음 디턴 피터, 이게 다 해제를 합니다. 해제하고, 이 환경 설정에서 다이나믹 피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L에서 여기 자이로 관련이기 때문에 자이로만 쳐볼게요. 셋 자이로라고 치면 그 자이로 관련 이제 항목들이 다 뜨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요겁니다. 그 자이로 스테이지 2 로페스 헤르츠인데 셋 자이로 스테이지 2 로페스 헤르츠를 요거 그냥 250으로 두면 돼요. 원래 기본은 이제 디폴트는 0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250으로 주면은 여기 이제 그 BQRC2 피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써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비행이 부드럽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프로펠러를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테스트할 때 이거 체크를 하면 자, 그 로그에 아밍이 활성화되고 폭주 이륙 방지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배터리를 아밍을 한번 걸어볼게요. 잠시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에어 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에어 모드인데 아까 제가 그 환경 설정해 보면 제 모터 공회전 값을 지금 5.5%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회전이 되는 게 지금 1055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스로틀을 올리면 자, 이렇게 되고 실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모터 방향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면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 1번 모터만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자, 1번 모터만 돌려보고 여기 탁 찍고 이게 키보드 화살표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 페이지 업 하면은 이게 100단위씩 올라가요. 100단위씩.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100단위씩 올라가고 3번 돌려보고 자, 4번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모터 위치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모터 회전 방향이 맞는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터는 이제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값에서는 이 모터가 득득득득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동시에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한 1020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시에 다 돌아가는 거죠. 그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D샷 사용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디지털은 그 아이들 값, 아까 5.5% 설정했는 그 공회전 되는 게 그 값으로 이제 공회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는 그 멀티샷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그 CLI 창에서 셋, 민 스로트를 아까 그 모터가 동시에 도는 시점 1020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이제 아날로그 이제 그 프로토콜 6개 프로토콜에서는 요 민스로트 요 값에서 그 공회전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가 이게 스로틀을 여기서 이제 아밍을 걸고 스로틀을 올리잖아요. 근데 스로틀 값이 자 여기 먼저 보실게요. 모타가 도는 시점을 보시면 1055에서 이제 돌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민 스로틀을 설정한 게 뭔 의미냐면 수신기에 다시 보면 지금 모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로틀을 그냥 올릴게요. 자, 스로틀은 1020으로 제가 민 스로틀 설정했잖아요. 1020부터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는 거는 스로틀은 1020이고 모터가 도는 거는 1055로 돌거든요. 그래서 스로틀이 1055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플러스 증가해서 모터가 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20부터 1055 사이는 그냥 무조건 1055로 이제 공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터에서 볼 거는 이제 다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치가 안 맞거나 이제 방향이 근데 방향이 다른 경우는 그 방향이 다르게 도는 모터 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 BLE 있잖아요. 변속기 설정하는 BLE나 BLE 슈트 그 32비트는 무조건 이제 BLE 32로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모터의 방향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이게 위치가 만약 다른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그 조립할 때 와이어 할 때 그 모타선 그 배선 순서를 그 S1부터 S1, 2, 3, 4 이게 S4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순서를 이제 바꿔서 그 배선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펌웨어 또 업데이트하고 설정을 이제 계속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와이어링 하는 게 가장 좋고, 와이어링이 안 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포인은 ESC인데 뭐 케이블로 전용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게 뭐 와이어링을 다시 하기 좀 힘들다. 그것도 뭐 물론 이제 핀을 빼서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리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OSD 그다음에 이제 OSD 설정인데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위치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옮기시고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비디오 형식이 좀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오토인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밑에다가 해버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그 NTSC 비디오 형식을 사용하잖아요. NTSC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밑에가 이제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OSD 세팅을 할 때도 NTSC로 그냥 미리 잡아두시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끝부분도 이게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칸씩 당겨놨습니다. LED 스팁입니다.
자, 여기서 그 배선 순서 모드라고 있죠. 배선 순서 모드로 하면 이렇게 바탕색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 이제 LED 개수만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6개, 16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LED를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저 같은 이제 색상에 이제 옥스5로 넣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컨피그레이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 옥스5의 그 조종기 채널 9번이죠. 9번. 옥스5에다가 제가 키를 하나 할당을 해놨어요. 그 키를 여기 그 LED 스티브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조종기에 보면 돌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 돌리는 스위치로 색상을 조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양옆에,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에서 파란색, 빨강, 녹색, 파랑인데, 녹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에서 파란 것까지 이 점차적으로 이게 돌리는 만큼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트립이 있어요. 하고 이제 설정 부분은 이렇게 다 끝났고 몇 가지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먼저 그 소프트 시리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리소스로 한번 볼게요. 리소스라고 이제 쳐봅니다. 그러면 현재 그 FC 보드의 핀 배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는 그 모터 6번도 있는데 지금 모터 6번이 없죠. 이게 그 소프트 시리얼 포트로 지금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자, 모터 6번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A14로 돼 있다. 그죠? 이게 화면에서 그러면 이 모터 6번을 논으로 해서 지우고 그 A14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고 여기 그 이게 소프트 시리얼 TX거든요. TX 11번입니다. 11번. 11번이 소프트 시리얼 1번이고 12번이 소프트 시리얼 소프트 시리얼 2번이 되는 겁니다. 11번에다가 지금 A08 이렇게 해놨잖아요. A08. 이러면 이게 원래 이게 모타 6번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모타 6번이 A08인데 모타 6번을 죽이고 이 시리얼 TX 11번에다가 이게 A08을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트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프트 시리얼 1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여기를 TBS 그 유니파이에 그 오디오 선을 여기 아까 보드에 보면은 S5번 있잖아요. 거기 연결하고 이거를 소프트 시리얼 스마트 오디오로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리소스 보면 자 모터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각각 6, 7, 8, 9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터 1번하고 모터 3번이 위치가 좀 바뀌었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모터 1번하고 3번을 뒤에 거를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데 지금 이걸 바꾸실 때는 지금 모터 3번 1번에 지금 3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3번에 지금 C08인데 C08 이렇게 바로 쳐버리면 지금 모터 3번에 C08이 있는데 모터 1번이 또 C08이 되면 이게 중복이 돼요. 그죠? 이미 있다고.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고 모타 1번을 죽이고 모타 2번도 3번도 죽이고 다시 이제 리소스를 쳐보면 지금 모타 1번, 3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모타 1번에 C0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타 3번이 C8번이거든요. 그리고 모타 3번은 C06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뭐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비활동 경고. 모타 3번이 C08. 그러면 다시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모타 위치는 이렇게 리소스를 바꿔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S1번부터 S4번까지 중에서 뭐 단자 불량으로 이게 변속기 신호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S5번이나 S6번을 사용을 하면서 그 모타 만약에 1번이 안 된다 그러면 모타 1번에다가 그 모타 5번을 논으로 없애버리고 모타 5번에 있는 A15를 1번에다 넣어주면은 모타 5번 패드를 모타 1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자이로 관련인데 이 자이로 켈온 퍼스트 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기본이 오픈데 이게 온으로 해주면 처음에 이제 아민 걸었을 때 있죠. 처음에 배터리 연결했을 때 처음에 배터리 연결하고 이제 아밍을 걸면은 이게 자이로 켈리를 강제로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배터리 연결하고 첫 아밍 때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민 걸 때는 켈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이게 CPU 오버클럭이라고 있는데, CPU 오버클럭. 저는 이제 192로 지금 기본은 오프로 돼 있어요. 오프로 돼 있고, 그러니까 F4, FC 같은 경우는 163MHz가 기본입니다. CPU 클럭 수라고 하죠. 클럭 수가 이제 163MHz인데, 이건 올리는 이유는 32K, 자이로 샘플링 속도를 32K로 할 경우에는 기본 이제 163MHz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192로 제가 좀 올려놓은 거고, 절대 요거는 240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F3하고 F7은 오버클럭 기능은 없어요. F7은 216MHz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F7은 써보진 않았는데 자이로 샘플링을 32K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F7이 아마 가장 잘 맞을 거예요. CPU 속도도 아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활동 경고. CPU가 오버히팅이 생기잖아요. 이게 오버클릭 한다는 게 결국에는 CPU가 강제로 이제 더 많이 운동을 시키게 돼서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오버히팅이 되면은 이게 FC가 이제 얼음 상태가 딱 멈춰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비행 중에는 이제 공기에 의한 비행하면서 자연 냉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합니다. 이상 베타 팔레트에 대해서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첫 리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